오늘 수업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석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죠. 정석은 유제 11-4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석 11-4번이고요. 유제 11-4번입니다. 유제 11-4번. 페이지가 안 보이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XYZ가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어진 친구가 미지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x-x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인데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뭘로 바꿀 거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거예요. x랑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거고 문제에서는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에 대해서 완전제곱식 해보죠. 그러면 x제곱에게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쓸 수 있고요. y도 역시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완전제곱식 되려면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서 1을 더하고 4를 더한 다음에 원래랑 똑같으려면 1을 빼주고 4를 빼주는 걸 괄호 안에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밖에 3이 더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완전제곱식으로 필요한 부분 여기, 필요한 부분 여기예요. 요것만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앞에 마이너스 있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은 나오면서 얘에 영향받아서 1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4도 나오면서 얘에 영향받아서 4로 나오겠죠. 그리고 밖에 원래 3이 있었고요. 그럼 주어진 식은 결국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8이 되고요. 살짝만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한다고요. 누구랑 더하냐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과 더하고 8을 더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x가 실수니까 실수에서 1 빼면 실수고 실수의 제곱, 즉 x-1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실수의 제곱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였죠. 양변의 음수배하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면서 얘는 그대로 0이고요.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 x-1의 제곱이 됩니다. 얘도 똑같이 y-2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y-2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우리 0보다 작거나 같은 수 더하기 0보다 작거나 같은 수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죠? 거기에 8까지 더했으니까 전체 값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이 수들은 8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가장 큰 수는 얼마예요? 8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8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든다는 건 얘가 0이고 얘가 0이란 이야기겠죠? 그래서 x가 1이고 y가 2일 때 전체 최대값 8을 가진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죠. 옆에 있는 거는 식을 좀 묶어서 다이렉트로 갈게요.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제곱이고요. 여기에 더하기 5가 있어요. 자, 그럼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인 4를 더하고 4를 빼줘야 됩니다. 나머지 완전제곱식 되어 있으니까 됐고요. 됐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이번엔 다르게 해볼까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4라 요건 밖에 9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제곱식들에 모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묶어버리면 뭐가 되냐면요.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한 큐에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분배해서 했냐 아니냐고요. 이거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3개를 더했으니까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거의 음수배까지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친구들의 양변의 음수배했다고 생각해서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9까지 더했으니까 전체 값은 9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x, y, z 값은 얘를 0, 얘를 0,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x가 2, y가 0, z가 0일 때 전체의 최대값 9가 된다는 겁니다.
양변에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뭘로 이야기를 했어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을 활용한 겁니다. 됐죠? 그래프 못 그리면 특수한 형태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유제 다음이네요. 이제 11-5번 보겠습니다. 자, 11-5번 보시면 최대 최소값을 조사하세요. 옛날에 이런 문제 있으면 좀 많이 어린 학생들은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조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죠. 최대값, 최소값을 조사하세요는 쓰란 뜻인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얼마인지를 쓰란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 보죠. 자, 첫 번째 것만 할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려서 x는 1부터 5만 가져올 겁니다. 우선 그림부터 그려보자. 그림부터 그려볼 거고. 자,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러는 거 했어요. 이제 이걸 못하면 다음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 꼭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x-3하고 x-1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 친구는 1하고 3에서 x축하고 만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1부터 5까지 가져오래요. 그러면 여기를 1, 2, 3, 4, 여기 5 해서 1하고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판단하는 건 1보다 오른쪽만 판단하면 되니까 1과 5 사이니까 여기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y절편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래로 볼록하면 분명히 1과 5 사이 이 범위에서 뭐가 있어요? 꼭지점이 있겠죠. 선생님 꼭지점은 표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꼭지점 x절편 그리고 y절편 중에 y절편 빼고 x절편과 꼭지점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x좌표는 1과 3의 가운데인 2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1, 1.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래서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여기 지나는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고요. 5 집어넣으면 5까지니까 5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2 하고 4네요. 맞죠? 그럼 8이네요. 엄청 높네요. 여기쯤 그러면 2, 4, 6, 8 네, 여기쯤 찍히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 이후에 이렇게 찍히는 친구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x의 범위가 1부터 5인데 1 안 들어가요? 5도 안 들어가요? 그럼 1의 값은 안 가져온다고요. 5의 값도 안 가져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가져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입니다. 그럼 이 친구에서 가장 낮은 값, 가장 낮은 y 값은 얘네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문제 이건 물어보지 않았는데 요즘 문제 추세는 이것까지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내지 말고 어떤지 정확히 이야기하시고요. 요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최대값입니다. 거기 최대값 정답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조금 논리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요. 이 그래프의 가장 위에 있는 점을 찾는 게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맞죠? 그럼 가장 위에 있는 점이면 얘보다 얘가 더 위에 있죠. 더 위에 있죠. 더 위에 있죠. 더 위에 있죠. 더 위에 있는데 제일 높은 점은 얘거든요. 이 그림에서. 근데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제일 높은 점은 얘인데 얘는 우리가 쓰지 않겠답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들긴 할 거예요. 그럼 이 바로 밑에 있는 점을 얘기하면 되잖아 라는 의문이 들죠. 그럼 그 점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숫자로 써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미적분 1을 배우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림상의 제일 높은 점은 얘인데 얘가 범위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수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극한에 대한 개념이나 무한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점인데 안 들어오니까 없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그림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림이 1부터 5까지 가져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안 가져오고 여기 안 가져와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제일 높은 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범위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땐 이게 최대값인 거예요. 알겠죠? 양 끝 중에 최대 최소가 아니에요. 그림 넣어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내용을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인 쪽으로 가시면 지금은 해석이 될 겁니다. 얘는 왜요? 뭔가 찜찜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는 하진 않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하고 1이 들어와 있죠? 그럼 만약에 x에 마이너스 1이나 1을 넣었을 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y값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값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이건 가져와도 되는 거죠. 알겠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11-7번입니다. 다다음 페이지에 있는 11-7번이에요. 자, 보시면 x 더하기 y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x 더하기 y가 3이다.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최소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그림 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x제곱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는 k를 붙여서 k의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구하는 건데 미지수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선 그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완전 제곱식 이야기로 하려고 그랬더니 이 xy에 아무 값이나 넣을 수가 없어요. 뭐만 넣을 수 있냐면 둘 더해서 3이 되는 값밖에 못 넣어요. x랑 y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면 직관적으로 y는 3-x라고 바꿔서 대입을 할 겁니다.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야기에 해석이 추가돼야 됩니다. 우리 x 더하기 y는 3인데 x의 범위, y의 범위 나왔죠. 그럼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주어진 식이 2x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이 되고 그 친구를 k라고 놨을 때 k의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데 이 범위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 해줬잖아요. 그죠? 여기로 이걸로 바꾸면서 y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x로 바꿔서 정리했어요. 그럼 이 y에 대한 이야기도 x로 바꿔서 정리해야겠죠. 그냥 이걸 안 쓰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안 쓰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를 얼마라고요? 3-x라고 놨다고요. 그럼 이 친구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x가 뭐보다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알겠나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x에 대한 이야기로 바꿀 거기 때문에 y를 모두 x로 바꿀 거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x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건데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y는 아니지만 x에 대한 2차고요. 세로축의 값을 k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이거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k는 뭐가 되냐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돼요. 됐죠? 자, 그럼 이 친구 가로축 x고요. 세로축을 k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y를 다른 걸로 써버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되고 요거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네요. 아이고, 인수분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 구해볼까요? 꼭지점의 x좌표 구하면 1입니다. y좌표는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니? 2인데 앞에 3이 있으니까 6이 되겠죠. 그럼 1,6 여기쯤 있는 거? 여기쯤 있는 1,6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라고요.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 가져온다고요? 0부터 3까지 가져올 거예요.
됐죠? 너무 대충 그린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6이에요. 근데 우리 0에서부터 3까지 가져올 거예요. 2차는 대칭이죠. 2차 대칭이죠. 그러면 1을 기준으로 0까지는 한 칸이에요. 근데 1을 기준으로 대칭축이니까 3까지는 두 칸입니다. 그럼 3을 넣었을 때 y값이 높겠어요? 1을 넣었을 때 y값이 높겠어요? 3을 넣었을 때 y값이 높겠죠. 1이 아니고 0을 넣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최소는 얘가 몇 하고요. 최대는 굳이 이걸 넣을 필요 없이 3을 넣었을 때 값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최소는 6이고요. 최대는 3 집어넣으면 되죠. 주어진 이 식에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네요. 6. 근데 앞에 3이 있으니까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뭐예요? 사실 치환한 거예요. 치환한 거고 치환하면 범위가 변경된다는 내용을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현우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했으면 좀 적어하고 그럼. 책을 왜 두고 왔어요? 야, 책 우리 정석 책 하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부교재 하나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가방 안에 매일 수업 있으니까 가방 안에 늘 넣어놔야죠. 가방이 하나. 그래, 그러니까 가방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하나 안에 늘 넣어놓으면 되잖아. 11-7번까지 했고요. 이번엔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는 244번.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숙제 많았다고 그러는데 부교재 17문제인가 막 그랬더만요. 뭐 많다고 그래요, 이런 거. 진짜 많은 거 나중에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았어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244번부터 보겠습니다. 244번.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림 그려볼까요? 만난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으니까 교점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 여기요. 여기서 만나고요. 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 아래로 볼록이 명확하네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 우선 최대한 뽑아내보죠. 마이너스 5와 3의 가운데는 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좌표가 나옵니다. 마5랑 3 더하면 마2고요. 마2의 가운데는 마1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의 x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친구는 x축은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랑 3은 얘랑 y는 0. 연립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5랑 3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연립한 식을 쓰면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마이너스 5랑 3이니까 근 나왔는데 계수 물어보고 있잖아요. 뭐 이용하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랑 방정식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5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a분의 c가 됩니다. 나왔네요. a는 6이고요. b는 왜 이렇게 커요? 마이너스 45가 됩니다. a, b 다 구했네요. a, b 다 구했고 대입하면 여기 값도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문제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여긴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줄만의 a, b 값을 모두 구했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x는 1부터 4 사이에 있었을 때 최대값에 아니네요.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 1부터 4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1은 여기 있겠네요. 여기가 3이었으니까 4는 여기쯤 있겠죠? 그럼 1부터 4예요. 그럼 꼭지점 구할 필요 전혀 없네요. 쓸데없는 계산하지 맙시다. 필요한 것만 찾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점의 값이 제일 작은 y값이 될 겁니다.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됐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은 f 얼마라고요? f1이에요. 그럼 f1은 저기다 넣으면 3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건 a-b 더하기
최소값 m이고요. 그럼 a-b 더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b네요. 하면 2a 더하기 3만 구하면 되겠네요. a 얼마였어요 아까? 6이었죠. 그래서 12 더하기 3이니까 1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하시는 거예요. 그림 그려서 꼭지점이 어디 있나 전체적인 이야기 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오면 뭐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한다로 모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다음 248번입니다. 자, 248번 이번에는 그래프에 대한 내용, 아니 함수에 대한 내용이 개수들이 미지수라서 한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범위 내에 최대 최소가 얼만지가 나와 있어요. 얼만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우선 fx부터 좀 뜯어보죠. fx는 a하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b예요. 요 최고차의 개수 a예요.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결정되는데 결정이 돼 있어요. 문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a가 음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 여기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럼 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건 a나 b 값에 관계없이 꼭지점의 x좌표가 고정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x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y좌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아이고 a, b에 관련된 애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y값이 얼마인지 이렇게만 그려놨고요. 좌표평면 살짝 뿌려볼까요? 여기. 그래서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 대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좋냐면 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까지만 가져온다고요. 마이너스 2부터 아이고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가져온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겠네요.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어요. 아이고 너무 선생님 작게 그렸네요. 확대해서 그려보죠. 너무 작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쯤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을 거예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떨어진 이만큼쯤에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대충 그리면 여기쯤에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있고 위로 볼록한 거죠. 위로 볼록한데 이거는 2분의 1만큼 떨어졌는데 이건 1만큼 떨어졌죠. 그렇다면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대칭인 구조니까 이렇게 해서 대칭 구조. 여기쯤 떨어지게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우리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친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그럼 이 친구의 제일 높은 점은 이 순간이죠? 이게 최대입니다. 제일 낮은 점은 이 순간이죠? 이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함수 f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f에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건 그래프를 해석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최대값이 4,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f-1은 아까 구해놓긴 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 이거 나왔어요. 마이너스 a 더하기 3b인데 그게 4여야 되고요. 미지수겠네, 식 하나 더는 이걸로 나오겠네요. f-2는 저기다 넣으면 4a 그리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네요. 더하기 3b. a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3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A값, B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에 A가 음수라고 나와서 위로 볼록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케이스 두 개로 나눠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그려보셔야 되고요. 하나는 A가 음수라고 가정해서 이렇게도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그리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야 돼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최대값이
f-2고 최소값이 f-1이겠죠.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요. 얘기 드렸죠? 중등하고 고등이 다른 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거. 중등은 거의 안 나눕니다. 근데 고등은 나눠봐야 돼요. 이건 있어서 쉬운 문제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됐고요. 251번 보겠습니다. 자, 251번이요. 왜 자꾸 떨어지니? 자, 251번 보시면 문제에 너무나도 치환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이 여기도 있는데 10배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여기도 있고요. 더하기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x에 대한 4차예요. 그래프 그려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엔 그리는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똑같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똑같은 친구 있을 때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치환했죠. 그럼 얘를 뭐라고 넣을까요? 뭐라고 넣으면 좋겠어요? 알파 보통 t로 넣습니다. t로 넣어요. 왜 쳐다봐요? 쳐다봐요, 조용히. 그래서 t로 놔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로축이 x, 세로축이 t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가로축 x로 적고요. 세로축 t로 적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인수분해는 안 되고 꼭지점의 x좌표 1이에요. 1 집어넣으면 2네요. 1,2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예요. 여긴 3일 거고요. 됐죠?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요. x의 범위가 뭐라고 나왔나요? x의 범위가 뭐라고 나왔어요? 1부터 3 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가져오는 거 아니고 1부터 3 사이만 가져올 거라고요. 그럼 이 결과물에 우리는 t에 1부터 3까지만 해당하는 값만 가져온다고요. x가 1부터 3까지 있을 때 해당하는 t 값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치환했죠? 방금 우리 치환했어요. 범위가 변경된다 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 변경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 해석밖에 없어요. 양끝을 넣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치환하면 범위가 변경되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전부입니다. 알겠죠? 양끝을 넣어서 큰 거와 작은 거 사이에 있다. 그렇게 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치환한 거 범위 찾기 전에 우선 치환부터 하면 주어진 식이 y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가로축이 t인 친구라고요. 가로축이 t고 세로축이 y인 친구예요. 됐죠? 그럼 이 친구는 꼭지점의 x좌표가 5가 되겠네요. 5고요. 그럼 25 빼기 50 더하기 20이니까 5, 마이너스 5를 꼭지점으로 하네요. 여기쯤 있을 거예요. 5, 마이너스 5. 이걸 꼭지점으로 하고요. 아유, 엄청 크네요. 이렇게 생긴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x의 범위가 1부터 3이면 요 t의 범위는 이 그림에 의해서 제일 작은 건 이 순간일 거고요. 제일 큰 건 이 순간이에요. 얼마? 2부터 3 집어넣으면 이 식 얼마예요? 9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6이네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t의 범위는 2부터 6입니다. 됐죠? 그럼 요 t가 얘에서 온 거고요. 그걸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그럼 이 t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t의 범위가 2부터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도 t의 범위 2부터 6까지만 가져올 거랍니다. 다른 부분은 못 가져온다고요. x의 범위가 저러면 t의 범위 2와 6 외의 값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부터 6이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거 한 칸이고요. 이거는 3칸이죠. 그럼 요렇게 해서 요만큼 가져오면 3칸 떨어진 이 친구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거고요.
요게 최소예요? 요게 최소예요? 꼭지점이 최소죠. 됐죠? 자,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최대값은 얼마냐면 2 집어넣었을 때요. 주어진 식에 2 집어넣어요.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0 더하기 20이에요. 그럼 4네요. 근데 그건 t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사실 t는 우리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문제에 t라는 변수 없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넣은 거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t가 2가 됐다는 건 이 그림으로 보세요. t가 2가 되는 순간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x가 1일 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어진 식은 x가 1이라면 가장 큰 값 4를 가진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치환을 통해서 해석을 한 거고요. 두 번째요. 최소값은 얼마? 얘예요, 얘. 이때 y값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5였죠. t가 얼마일 때? 5일 때였어요. 근데 t가 5라는 건 이 그림이에요. t가 오면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 여기가 6이었으니까 여기쯤 5가 있을 거예요. 그럼 찾아보죠. 주어진 얘가 어디냐? 얘가 5가 나오는 순간에 x값을 찾아보자고요. 이건 계산해봐야죠. 그럼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맞죠? 예, 숫자 그지 같네요. 이렇게 하면 숫자가 굉장히 그지 같네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4ac 하면 8이네요. 그럼 10이니까 2루트 3 약분하면 1 뿔마 루트 3이에요. 그림 구조상 1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순간이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걸 만들어주는 t를 5로 만들어주는 x값은 1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건 늘 쓰이는 거예요. 치환하면 범위가 변경되고 그 범위는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양끝값 넣어서 큰 거가 큰 거고 작은 게 작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 그건 혼낼 겁니다. 선생님 풀이 뭐라고 안 혼내는데 초등학생 때나 중1 때 하던 풀이에요. 네, 이제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갈 거 별로 없어요. 몇 개월 했는데 점수가 이 정도면 그냥 가망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선행뽕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평균 나가죠 당연히. 전체 평균도 나갈 거예요. 따로 일요일에 전화 드려서 상담할 거예요. 전체 평균 몇 점 정도 나왔고 이 정도 점수 나오면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올 거다. 알죠? 이렇게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 부모님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생님이 이 시험 볼 때마다 부모님들은 꼭 그 얘기 하시거든요. 아유, 저도 다 알아요. 어려운 거. 그러면서 괜찮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내 자식은 8, 90은 나오겠지 생각하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진짜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40점이라고 깜짝 놀라면서 뭐 학원을 그만둬야 되니 아니면 과외를 해야 되니 그런데 여러분 까놓고 말해서 고등학생 애들도 이거 50점대 나오는 시험이에요. 공부 그렇게 하고 시험 대비를 한 애들도. 근데 우리 공부 다 하지도 않았고 시험 대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 점수 나오면 이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점수 봤는데 10점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풀 수 있는 게 2-3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지금 학원 수업을 듣는 것보다 개인 과외를 해서 빠져있는 부분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 거니까 아마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냐라는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요일날 상담할 겁니다. 일요일날 다 상담해서 전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잘 나올 거라고 그리고 왜 나만 못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80점 넘는 애는 없을 거고요. 70점대가 전체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지금 상태로. 그리고 해설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보세요. 모르는 문제를 모르는 걸로 끝날 거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고민해보고 이걸 왜 이렇게 푸는지도 생각해보고 문제에 있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여러 측면으로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작년 고등학교 시험 문제예요. 물론 어려운 학교, 쉬운 학교를 섞어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진짜 고등학교 시험 문제고요. 개 어려운 건 뺀 겁니다. 지금 범위에 안 맞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차피 해설을 봐도 모를 거기 때문에 진짜 완전 어려운 거 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열심히 중간에 하다가 몰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정석의 167페이지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화 최소화할 겁니다. 어제 했었던 내용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그거의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우리 최대 최소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냐면 y 값의 가장 큰 값, 작은 값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 값의 가장 큰 값, 작은 값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아주 기본적인 접근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대 최소 말고 추가적으로 뭐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냐면 부등식 문제도 사실은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한다 였었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프 그리는 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불가능한 경우들은 대부분의 변수가 실수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아니요, 그냥 다 실수로 나와요. 실수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내용에서. 그래서 그때 해결책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어제 했죠? 실수의 제곱이 무엇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드릴 때도 했어요. 뭘로 이야기를 했냐면 완전 제곱식 이야기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 이건 어제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친구들이 실수 XY를 가진다,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마치 실근이 존재한다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한다가 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요걸로 해석을 할 거고요. 실근을 가진다로. 몇 개인지는 안 중요해요. 가진다로 해석을 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내용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2차 부등식이 나와요. 2차 부등식이 나오고 2차 부등식의 해법 무슨 뜻이냐면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암기할 겁니다. 요건 우리 그 교육과정 커리큘럼으로 놓고 보면 다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실제로 해석을 하는지 이런 건 다다음 주에 배울 건데 지금은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상태니까 그냥 외울게요. 알겠죠? 이거 문제 풀다 이제 2차 방정식 나오면 2차 부등식 나오면 요 방법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지금은 왜 없이 그냥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왜인지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차죠? 부등식이면 4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크다,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4종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외우는 빼요.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1번. 부호를, 미안해요. 1번은 뭐냐면, 그거부터 해야 돼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친구는 0을 만드는 두근을 찾습니다.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근데 편의상 알파랑 베타 중에 베타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찾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와 부등호를 비교합니다. 이걸 좀 들으셔야 되거든요. 자, a와 부등호를 비교해요. 여기요.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0보다 크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크다니까 양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0보다 크다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를 의미하고 있죠. 이 친구들은 음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됐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는 양수를 생각하고 작다, 작거나 같다는 음수로 생각해서요.
A랑 이 친구의 뭘 비교하냐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합니다.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요. 그래서 3번 같으면 두 근의 양 끝값을 가져오고요. 다르면 두 근의 사이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등호 있죠? 등호 있는 경우엔 등호는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중 되면, 다다음 주 되면 왜인지에 대해서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릴 건데 지금은 당장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 세 스텝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예를 몇 개 밑에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몇 개 풀어보죠. 한 4개, 3개? 3개 정도 예시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이거에 대한 예시 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 가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자, 그럼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에요. 이걸 0으로 만드는 것부터 찾자고요.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찾아요. 인수분해요. x-3, x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예요? 마이너스 1하고 3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크기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자, 그럼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최고차의 개수 지금 뭐예요? x제곱의 개수. 양수죠? 0보다 크다죠? 그럼 얘도 양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양수네요. 부호가 같은 거예요. 부호가 같죠?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두근, 마이너스 1과 3의 양끝값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라고요. 그럼 여기를 식으로 표현하면 3보다 끝쪽, x는 3보다 커야 된다고요.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이쪽.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두모가 있나요?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이 되는 거예요. 왜인지 나중에.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똑같은데 이번엔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이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니까 그는 마이너스 1하고 3 그대로예요. 됐죠? 근데 이번엔 뭐 하자고요? 양수고 최고차의 개수 0보다 작다니까 음수로 생각하세요. 양수랑 음수면 둘의 부호가 다르죠. 다르면 두 근의 사이값이라고.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값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x는 이렇게 사이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 더 해보죠. 이번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걸로 할게요. 그리고 등호가 있는 걸로. 그럼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으로 할까요? 플러스 6.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 1, 1, 6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는 크니 6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작은 거부터 적읍시다. 마이너스 1하고 6이에요. 됐죠? 1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 지금 뭐예요? 음수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양수네요. 0보다 크니까 양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둘의 부호가 다르네요. 다르면 두 근의 사이값이라고. 두 근의 사이값이니까 여기 와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6의 사이값인데 등호 있죠? 등호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됐죠? 마지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인데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그럼 이거의 근은 아까 마이너스 1하고 6인 거 구했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 음수예요. 0보다 작다니까 음수입니다. 그러면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두 근의 양끝값.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하고 6의 양끝이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x가 6보다 커야 된다고요.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왜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즐거워요? 그럼 이거 적어요. 빨리. 뭐하고 있습니까? 적으세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요 3개의 스텝으로 문제를 푼다. 그럼 사실 이걸 알려드렸을 때 그런 의문이 드셔야 돼요. 두근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등식을 하면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다 있는 문제들만 풀 거예요. 알겠죠? 2차 부등식을 하면서 두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야기로 접근을 해드릴 겁니다. 적으시고요. 오늘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아마 3개만 풀면 될 거예요.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11-7번 있어요. 자, 11-7번 이렇게 있고요. 기본 문제입니다. 4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이에요. 는 0이네요. 이거 미지수 있고 등호 있죠?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입니다. 맞죠? x로 생각한다면 x만 미지수로 생각해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이면 x에 대한 몇 차인가요, 이거? 2차 방정식이죠. 맞죠? 그럼 y로 내림차순 정리해 볼까요? y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한 칸 띄고 할 거예요. y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은 0이고 이건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 제일 윗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실수 xy가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족시키는 xy 값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우리 처음 본 표현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건 뭐냐면 근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건 근이라고요. 근. 근데 실수 xy가 근이라고요. 이 방정식은 x에 대해서도 실근이 존재하고요. y에 대해서도 실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라고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실근이 존재한다. 몇 차예요, x에 대해? 그럼 뭘 쓰면 되겠어요? 판별식을 쓰는 거죠. 근데 몇 개인지 이야기는 있나요? 없죠.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판별식 d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똑같이 y도 실근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y에 대한 판별식 d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인지 안 나왔죠? 몇 개인지 안 나왔죠? 실수인 근이 존재한다고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거예요. 그러면 16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a가 4네요. c가 뭐예요? 얘죠.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이 됩니다. 밖에 적었나요? 2y 플러스 13.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요. y에 대한 판별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c는 4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이 됩니다. 그럼 이게 만족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만족을 하지 않으면 x가 실근이 존재한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y가 실근이 존재한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할게요. 16의 제곱이죠. 4, 4죠. 이거 16이네요, 사실.
그러면 16, 이건 16 두 개니까 약분하면 요거 하나 사라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dx 다시 적을게요. dx는 16 빼기 전개합니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3 이고요. 동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됩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죠?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이에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마이너스 y, y로 묶고요. 여기 3, 1 하시면 마3y라 이거 되겠네요. 그럼 이거 그는 마이너스 3하고 이거에 의해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돼요. 0 만드는 거 두 개 찾았습니다. 근 최고차의 개수 음수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네요. 둘의 부호가 다르면 사이값. 그래서 y는 변수 y잖아요. y는 마이너스 3과 1의 사이가 되는데 등호 있죠? 등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해석, 이거 해석이 뭐가 되냐면 x가 실근을 가지기 위한 범위예요. 근데 범위를 써놓고 보니까 누구의 범위가 됐어요? y의 범위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y에 100을 넣었어. y에 100을 넣었어. y에 100을 넣으면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여기 100 넣어볼까요? 개 크네요. 이거 100 넣어요. 그러면 y에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100을 넣으면 마이너스 100 제곱이니까 만 마이너스 200 플러스 3이에요. 음수네요. 그럼 y에 100을 넣었더니 이거의 판별식 d가 음수가 되니까 x가 실근을 가진다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요. y에 아무 값이나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조건 때문에요?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거 정리해보죠. 이거 정리하면 여기 2의 제곱이라 4죠? 근데 여기 4가 있네요. 약분하면 1만 남겠죠. 그럼 dy는 1 빼기 4x 제곱 왜 이렇게 글자를 못 썼냐? 플러스 16x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자, 동류항 정리해서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x 마이너스 10이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예요. 이번엔 너무나도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마사로 나누고 시작할까요? 마사로 나눌게요. 마사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되고요. 되게 많이 틀려요. 마사로 나눴는데 부등호를 안 바꿉니다.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부등호 바뀌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 있네요. x-3하고 x-1이니까 근 얼마랑 얼마예요? 1하고 3입니다. 최고차의 개수 양수예요. 현재 0보다 작다니까 음수고요. 부호 다르네요. 사이값입니다. 그래서 누구? x의 범위가 1과 3 사이인데 등호 있어야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무슨 뜻이라고요? dy잖아요. y가 실근을 가지기 위한 범위인데 누구의 범위가 돼버렸어요? x의 범위가 된 겁니다. x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y가 실근을 못 가져요. y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x가 실근을 못 가져요. 서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y의 최대값, 최소값, y의 최대값, y의 최대값, 최소값은 1하고 마3이고요. x의 최대값, x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하고 1이 되는 겁니다. 최대, 최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그래프 그려낼 수 없잖아요. y가 2차고 x가 2차인데 이렇게 생긴 거 우리 그려낼 수 없어요. 물론 나중에 그려내는 게 있어요. 나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하를 배우시면 이걸 그려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근이 존재한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타원이라는 개념으로 그려져요. 근데 이거 그려서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가르칠 때 매번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뜬금없이 판별식을 쓰냐고요. 왜 뜬금없이 판별식을 쓰냐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어요.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근을 가진다. 그래서 XY가 실수 XY가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건 실수 XY를 근으로 가진다고요. 누가? 얘가.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존재해도 실근이 있어야 되고 y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해도 실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x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y가 이 범위. 그래서 정리하면 y가 실근을 가지려면 x가 실근을 가지려면 y가 이런 범위여야지만 가능하다. 똑같은 이야기로 y가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x가 이 범위일 때만 가능하다. 저 범위를 넘어가면 y가 실근을 못 가지고 x가 실근을 못 가지니까. 그래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성립할 때만 실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기본 문제 11-8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수 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만족할 때 2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문제 풀면서 이야기했었던 치환에 관련된 내용으로 푸는데 우선 해야 될 게 있네요. 자, 여기입니다. 문제 첫 번째. xy가 실수라는 내용이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x 더하기 y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런 식으로 식으로만 되어 있는 거. 방정식이 아니고 함수가 아니고 식으로만 되어 있으면 는 k를 붙이시고요. k의 최대값,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미지수가 x, y 두 개가 있고 k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못 그립니다. 이건. 그죠? 그래프로 못 그려요. 그래프로 못 그리니까 이걸 정리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요거 아까 전에는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반대로 여기 있는 y를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y는 k-2x가 돼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k의 가장 큰 값, k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됐죠? 그럼 이걸 대입할 거예요. 이걸 대입할 건데 x제곱 더하기 k-2x의 제곱은 1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바꿔서 대입했죠. 아까 전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한 게 있네요. 아까 전에 이렇게 대입하면서 뭘 했냐면 범위가 변경되는 걸 확인했어요. 맞죠? 지금 x의 범위, y의 범위 실수라는 것 외에 나온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y가 뭐면 된다고요? x 실수, y 실수예요. 그럼 y가 뭐면 돼요? 실수면 된다고요. 근데 k-2x는 그림 그려볼게요. k-2x는 이건 보기만 하세요. 알고 있는 거라고는 1차고 기울기가 -2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고요. k값에 따라 계속 변해요. 그죠? 그럼 이거의 결과물은 늘 실수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치환을 했지만 x의 범위나 y의 범위가 모두 실수라는 내용이 나왔고 1차기 때문에 범위를 바꿔줄 게 없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건 바꿔줄 게 없어요. 그럼 정리하면 이 친구의 무엇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요? k에 해당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됐죠? 그럼 방금 전 풀었던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거 x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근데 x가 뭐를 근으로 가진다고요? 실수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라는 건 만족한다는 존재한다잖아요. 그럼 y자리에 이걸로 바꿨을 뿐이지 만족하는 애가 존재하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x제곱하고 이거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이고요. 이거 넘기면 빼기 1은 0이에요. 그러면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빼기 1은 0이고 이거에 x에 대한 실근이 존재한다고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럼 다시 한번 판별식을 쓸 겁니다. 그럼 b제곱 4k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5, c는 k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됐죠? 이거 그림 못 그려요. 왜 못 그리나요?
왜 못 그리나요? K 때문에 못 그리잖아요.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석해요? 이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 4K 제곱이죠? 요거 4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하면은 4K 제곱. 4K 전체 제곱이라 16K 제곱인데 약분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빼기 전개합니다. 5K 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럼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요. 2차 부등식입니다.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인가요?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죠?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적습니다. 최고 차의 계수 음수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양수네요. 둘의 부호 다르니까 사이값. 변수 누구? 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루트 5랑 루트 5 사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장 큰 K 값은 얼마예요? 저 범위에 해당하는 건 루트 5.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됐나요? 나중에 혹시 배우신 분은 알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 그림 못 그려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나요? 원이에요. 원은 공수 2에서 배울 겁니다. 공수 첫 부분에서 배울 거라 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원으로 그려서 이건 뭐예요? 몇 차예요? 직선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지금은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그냥 식으로만 접근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11-9번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 계속 뭐냐면 그래프 못 그리는 이야기예요. 그래프 못 그려서 실근이 존재한다의 개념이고 2차에 실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을 써야지 이거입니다. 됐어요. 11-9번 보고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자, 11-9번 첫 번째 거 할게요. 문제 제일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x가 실수라는 내용이 있어요. 실수일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6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역시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체 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는데 그래프 못 그리죠. 이거 안 배웠어요. 물론 미적분 2, 이과생들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럼 얘를 K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가 K의 최대값,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걸로 이야기가 바뀝니다. 됐습니까? 그럼 분모에 있는 x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도 식은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뭘로 바꿀 거냐면 6x는 k의 x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거.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k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에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k의 가장 큰 값, k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하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x가 뭐만 들어올 수 있대요? 실수만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무엇이라고요? 실수라고요. 됐나요? 그럼 요건 실수를 넣었을 때 만족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근이 실근이라는 이야기죠. 뭐 쓰면 돼요? 판별식 쓰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판별식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2차예요. 2차 방정식. 당연하죠. 2차가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안 쓰이지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판별식은 언제만 쓴다고 그랬어요? 2차, 그리고 개수가 무엇일 때? 실수일 때. 실개수 2차일 때만 쓰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죠. 이거 2차 방정식인가요? 네.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왜요? K가 0이라면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근데 K가 0이 아니라면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스를 나눕니다. 얘기 드렸죠? 오늘도 아까 수업하다 나왔어요. 중등하고 고등의 다른 게 뭐라고요? 케이스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판별식을 쓰기 전에
K가 0이 아니라면 판별식을 써도 되는 거고요. K가 0이라면 고민할 거 없어요. K 0 넣어보면 됩니다. 그죠? K 0 넣어보면 돼요. K에 0 넣으면 마이너스 6x는 0이니까 이거 x값 0이네. x값 0이면 이거 뭐예요? 어쨌든 근이 실수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K가 0인 것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최종 목표는 뭐예요? K의 가장 큰 값, 작은 값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 판별식 이야기했는데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럼 0도 있으면 이땐 0이 제일 큰 값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K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는 2차니까 판별식 쓰면 B제곱 그냥 갈게요. 마이너스 4A는 K고요. C는 K네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9네요. 그럼 3의 제곱 빼기 K제곱이죠? 바꿔 적을까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마이너스 3하고 3이에요. 최고차의 계수 음수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양수 사이 값이네요. 그래서 K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이 범위 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이야기에서 의미가 없는데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K의 가장 큰 값은 3이고요. K의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분수식 형태였는데 사실은 정리했더니 2차식이 되는 거죠. 됐죠? 2차인데 실근을 가졌을 때만 이야기니까 마치 실수인 x를 가졌을 때만 이야기니까 마치 2차식의 실근이 되려면 이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세 종류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그래프 하나도 안 그렸어요. 오늘 그래프 하나도 안 그리고 판별식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판별식 이용하기도 애매한 식이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보통 미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미지수가 많을 때 뭘로 했냐면 각 미지수별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였었습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남네요. 투데이 해야죠. 투데이 풀겠습니다.